근데 이렇게 네.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 외에도 성범죄자들이 보이는 행동 패턴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또 화면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예방교육 전문가 해노든 교수가 분석한 아동 범죄자들의 10가지 행동 패턴. 이건 꼭 알아둬야겠네. 그들은 그럴까요? 애정을 표현합니다. 너 정말 귀엽게 생겼다. 저리 잘 가! 어울리는 게 있는데 보러 가자. 그들은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 아까 화면에서 네. 봤던 이 그런 물건 좀 상황이죠. 함께 들어줄래? 길을 좀 알려줄래? 그러려달라는 경우 많죠. 그들은 애완동물을 이용합니다. 강아지가 아픈데 좀 긴장을 돌봐줄래? 해버리는 거죠. 저기 고양이가 있는데 같이 보러 가자. 그들은 선물을 이용합니다. 경품 행사 중이야. 이름과 주소를 알려줄래? 저거 많이 하거든요. 그들은 학교 앞에서. 위급 상황을 가장합니다. 지금 엄마가 아프시대. 널 빨리 데려오래. 이러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때론 쫓아갈 수밖에 없죠. 장난감과 게임을 이용하고 새로 나온 게임기가 있어. 같이 보러 갈래? 저거 상호가 누굽니까? 친근한 이름을 이용하기도 하며 아저씨 알지? 너무 무섭게. 아빠 친구잖아. 그렇죠. 아빠 친구라는데 맞습니다. 완전히 그냥 경계가 무너져 내리는 아이들을 거죠. 내리죠. 애들 입장에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너 심심하지? 우리 같이 놀까? 그들은 온라인 채팅을 이용해 접근하기도 요즘 하며 이것도 진짜 문제예요. 심각해요. 지금 놀이터로 나와. 몸캠 이런 것들은 다 저런 루트를 통해 가지고 네. 이루어지잖아요. 마지막으로는 권위를 사용합니다. 어른이 따라오라면 오는 거지. 나 옆 학교 선생님이야. 아이들의 순수함을 이용하는 범죄자들의 검은 마음.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그 10가지의 행동이 네. 사실 다 다르기는 하잖아요. 뭐 친밀하게 다가가는 것도 있고 무섭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뭐 도와달라는 것도 있고 그런 정말 10가지 다 보면 아이들은 그냥 저거를 보면서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어른 눈높이에서 보면 네. 아유 저런 거에 어떻게 넘어가겠어? 하지만 아이들 눈높이에는 이거 다 맞아 들어가는 네. 거잖아요.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 성범죄자들 중에서 아동 성폭행자는 대부분 아동 성기호증 소아성애자라고 네. 하는. 환자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욕구를 아이들을 통해서 풀기 위해서 정말 면밀하게 아이들 심리를 연구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무장 해제시킬 것인가. 친절을 가장하고 또 약간 권위적으로 누르기도 하면서 죄책감도 유발해가면서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 마음을 얻는 데는 부모님들보다 한 10배 정도 더 재주가 있습니다. 고단수네 진짜. 예. 네. 그래서 이것을 아무리 교육을 시킨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굉장히 면밀하게 준비를 하기 때문에 네.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무조건 아니. 어른이 뭐 낯선 사람이 다가와갖고 뭔가 물어보면 무조건 도망가라 그래야 되겠네요. 그렇게 아니 교육을 근데 해요. 무작정 그렇게 할 수도 아니, 없잖아요. 나중에 그게 상황이 그럴 아니에요, 수가 또. 없어요. 이를테면은 무조건 도망가라 그러면 누구든지 보고 도망가야 되는데 살아갈 수가 언제까지 없지. 뛰겠어요. 어떡하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많이 다가오는 방식 중에는 호감의 방식도 있지만 네. 요새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혼나는 거예요. 혼나는 거 누구든지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그쵸? 이를테면 무조건 불러요. 너 왜 그랬니? 네가 그랬니?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나부터 찾아요. 네. 우리도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그쵸. 그럼 애들이 벌써 심장이 툭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애들은 거의 백지가 되는 겁니다. 그냥 위축되니까. 판단 능력도 없어지고 통제 능력도 없어지고 그냥 또 어른들에 대해서 대부분 다 이 나보다 힘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눅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따라가게 되는데 아이들에게 호감을 유발하던 아니면 죄책감을 유발하던 아니면 네가 착한 애라는 걸 강조를 해서 인정 욕구를 자극시키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 따라가지 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신에 대안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너무 어린아이들은 그런 것들을 매번 이렇게 생각나거나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부모님들이 뭘 해야 되는가 이런 상황이면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니? 라고 역할을 같이 나눠서 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너 같으면 이때 어떻게 소리를 지르면 좋겠니? 하고 몇 가지 안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학교에서도 이런 걸 가지고 같이 역할놀이도 한번 해보고 토론도 같이 하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위기의 순간이나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그때 이게 떠오르거든요. 네.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이 성범죄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변수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손으로 꼽을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분명한 방법 2가지 이상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네. 거죠. 그래도 비디오에서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낯선 사람 좀 조심해야 된다. 그렇죠. 저는 그런 결론이. 아니 근데 저는 지금 낯선 사람도 낯선 사람이지만 아까 그랬잖아요. 아빠 친구야 라고 그냥 아는 사람인 것처럼 했을 때 애들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사실 우리가 뭐 아이들의 그런 성추행, 성범죄에 관련되는 걸 보면 사실 면식범의 그걸 그 정확한 사용 말씀을 많잖아요. 드리면요. 더 놀라실 거예요. 어린 성폭력 피해자들의 가해한 가해자의 80% 이상이 아는 사람이에요. 10%. 심지어 친족들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정말 이웃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오랜 기간 알던 사람이라 아이들 대부분 무장 해제가 되죠. 네. 그리고 또 대부분 이런 분들은 오래 지속이 돼요. 어떻게 지속이 진짜요? 되느냐. 그럼요. 보통 이 면식범에 의한 경우는 7년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근데 어떻게 유지가 되느냐. 네. 우리끼리 비밀이라고. 아이들은 또 비밀 지키기 이런 거에 또 굉장히 혹하기 때문에 비밀이다. 혹시 또 이걸 알게 되면 네. 너 엄마가 어떻게 하시겠니? 부터 해서 막 그 공포를 유발하고 그래서 보통 7, 8년 있다가 아이가 그 사춘기가 되고 정말 어른이 가까이 되면은 그때야 이야기를 하는 이제서야, 경우가 네.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너 이거 얘기하면 엄마한테 혼나니까 이건 아저씨하고의 비밀로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애 그쵸. 입장에서는 엄마한테 혼나기 싫으니까 입을 딱 다물 수밖에 네. 없는 거죠. 얘기 심지어는 듣고 보니까 뭐 진짜가 화가 너 나는데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진 딱 찍어가지고 너 니네 반에 다 뿌릴 거야. 이런 협박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항상 비밀은 중요하지만 좋은 비밀, 네. 나쁜 비밀, 나쁜 비밀은 지킬 이유가 없다. 네. 이것도 가르쳐야 돼요. 지금 사남매 네. 마음께서 9살, 7살 딸들 지금 엄청 집중해서 보고 있다고, 네, 잘하고 계시는 잘 거예요. 보고 있죠? 네네. 네. 이게 사실 그냥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우리 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좀 불편한 이야기지만 아이하고 함께 오히려 그냥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오늘 좋은 방법들을 함께 또 얘기 나누고 있으니까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아이를 지켜라 성범죄 예방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시각이 10시 3분 지나가고 있고요. 여러분께서는 라이브 토크 부모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이브 토크 부모. 종철 씨는 네. 성범죄가 일어나는 시간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간대가 몇 시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깜깜한 때가 아닐까 싶어요. 새벽 그렇죠? 1-2시? 맞아요. 오후 8시부터 새벽 4시까지가 성범죄가 제일 많이 일어나긴 하는데요. 13세 미만의 아동과 관련된 성범죄가 일어나는 시간은 과연 몇 시일까요? 그러면 좀 달라요. 애들이 돌아다녀야 되니까 좀 이르겠네. 그렇죠. 정확하게 보면 네. 오후 12시부터, 그러니까 점심시간부터 저녁 6시까지라고 합니다. 부모가 없을 그러니까 요 시간대는 아이들이 부모, 네. 뭐 맞벌이 부부가 됐던 부모님의 어떤 그런 보호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뭐 학원을 왔다 갔다 한다든가. 야, 왜 소름 돋는데? 그렇죠. 학교 끝나고 학원 다닐 시간이니까 네. 그 시간에. 그러니까 요 시간대에 정말 아이들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요 시간대만이라도 좀 그쵸. 지키더라도 네. 훨씬 좋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 없이 아이들이 집에 방치되는 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애들이 학교 갈 때 데려다 주고 학교 끝나면 또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쵸. 미성년자일 때는. 근데 우리나라는 학교 갈 때 알아서 혼자 가고 끝나고도 알아서 혼자 와야 되고 집으로도 바로 오는 게 아니라 학원을 경유해서 다니기 때문에 그 사이 공간이 굉장히 많고 이를테면 학원이 1시에 있고 그다음에 4시에 있다. 네. 그 사이 아이들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천을 헤매듯이 거리를 헤매잖아요. 그럴 때 사실 언제든지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거처를 둘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 맞벌이 때문에라도 집이 비어 있잖아요. 이제 예를 들면은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가해하는 어떤 그런 성폭력 행동 이런 거 외에도 얼마 전에만 들었거든요. 뭐냐면 같은 나이인데 꼬마애가 네. 이 집에 가가지고 이 여자애한테 그 포도맛 쭈쭈 캔디를 주고 네. 그 성폭 아니, 근데 이렇게 너무 빨리 얘기해주면 안 돼요. 너무.
아니 그거를 또 저 거시기를 했대네. 어. 그래갖고 나 그건 우리 동네 근처에서 얘기를 들어가지고. 아, 그래요. 아,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같은 나이, 충격을 먹었거든요. 같은 청소년인데 불구하고 이런 일이 또 생겨날 수 있는 네. 거죠. 요즘은 사실 뭐 어른에 의한 아까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꼭 어른이 아이를 이렇게 가해하거나 꼭 이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또 가해자가 청소년인 경우는 또 굉장히 달라집니다. 성인하고 또 다르게 청소년 같은 건 그 아이 역시도 어떻게 보면 야동이라든지 이런 피해자일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청소년기에는 우리 모두 아시다시피 성 호르몬이 정말 폭발 분비가 돼요. 그래서 특히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 안드로겐이라는 호르몬, 남성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보다 훨씬 더 세기 때문에 네. 이 청소년기의 생리적인 반응으로 인해 성에 관심이 많아지고 성적 충동이 올라오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랬을 때 안 좋은 우리 자극이 너무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 충동에 못 이겨서 이성을 잃어서 정말 또래에 있는 친구들한테 네. 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이 청소년을 이렇게 성추행하거나 폭행하는 네. 거는 그 아이 자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거보다는 우리 사회의 문제입니다. 근데 아까 그 패턴 중에서도 얘 누구야 이렇게 하고 얘기하는 거 있었잖아요. 네네. 갑자기 그냥 이렇게 와가지고 종철아 이러면은 왠지 우리도 어른들끼리도요. 내가 알던 사람인가? 근데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예,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는 네. 어린아이들한테는 네. 내 이름을 부르는 누군가한테는 그냥 경계심이 이렇게 허물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애들 이름 알기가 너무 쉬워요. 그쵸. 가방에 다 써 있어. 네, 이름표도 뭐 이름표 달고 다 써 다니잖아요. 있고. 그러면은 보세요. 가방에 써 있죠. 옷에 써 있죠. 신발 주머니에 써 있죠. 심지어는 대롱대롱 달려 있는 액세서리에도 써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거기에 전화번호까지 써 전화번호도 있어요. 적혀 있잖아요. 맞다. 심지어 그렇네. 엄마 전화번호까지 써 있어요. 빼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무섭다. 이야기하는 네. 겁니다. 그래서 종철아, 이모 생각 안 나? 아유 많이 컸다 우리 종철이. 일로 와봐. 이모가 오래간만에 봤을 때 맛있는 거 사줄게. 가면 끝이에요. 지금 따라갈 뻔했어. 따라갈 뻔했죠. 맛있는 거 왜냐하면 준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이제 학년이 어린 아이들의 경우는 가방에 신발 주머니에 각종 용품에 다 이름이 써 있는데 네. 그 이름을 겉에다 이렇게 컴점하게 써서 아이들을 위험에 노출시킬 것이 아니라 가방 안쪽에 쓰고 그리고 아이에게 설명해 주셔야 돼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거는 정말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공해 줘야 되는 거고 아무한테나 이거 막 보여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새는 이런 일도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되는 게 네. 있어라고 아이에게도 반드시 이야기해주고 이거를 또 학교에서도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근데 학교 선생님은 선생님들은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이고 내 아이이기 때문에 내 아이 혹시 학용품이나 가방 같은 것에 이름이 바깥에 써 있어서 내 아이의 개인정보를 노출하고 또 위험에까지 노출시키는 게 아닌지 한 번쯤 꼭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부모님을 잃어버리거나 손 놓쳤을 때 엄마 이름, 전화번호 갑자기 물어보면 진짜 당황하면 생각 안 나잖아요. 백지가 네. 되죠.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런 걸 어디다 적어서 뭐 가방 어딘가에다가 이렇게 비닐처럼 이렇게 넣어놨다가 정말 네. 급할 때 다시 꺼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메모 같은 걸 하나 넣어놓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요새 보니까 최근에 어떤 경찰청의 한 그 경찰 부서에서 밴드에다가 경찰의 전화번호를 써가지고 그 밴드를 들고 다니도록 이렇게 했더라고요. 아. 애들 이제 밴드를 하는데 바깥에 붙이는 거는 그 경찰서에 경찰 전화번호를 적어놓으면 어떨까. 이런 그렇네요. 생각이 드네요. 오, 네, 강력한 네.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아이들의 성범죄가 주로 발생하는 장소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어디 같아요? 장소요? 은밀한 곳 아니까? 은밀한 곳? 어두컴컴하고. 그런 데를 끌고 가서. 그런 데로 아니, 데려가야지. 제일 많은 데가 피해자 집이에요. 피해자 집이요? 예. 그 아이 집을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면식범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두 번째가 이제 학교나 학원, 또 세 번째가 가해자 집이에요. 데려가서. 예. 네. 그러니까 이건 심각한데? 충격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공공 어떤 화장실이나 놀이터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네. 그건 후순위예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린이 성범죄는 일상생활에서 부모님들이 잘 관찰을 해야 돼요. 우리 그래서 이제 심지어 요즘에는 성범죄자들 지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 요구하시면 부모님 다 볼 수 있어요. 구청에 가서 얘기하면은. 그래서 자기 주변에 성범죄자 누가 사는가 또 봐야 돼요. 네. 그리고 또 학원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 제대로 잠금 장치가 되어 있나, 그렇죠. 남녀 화장실이 구분되어 있나. 네. 우리가 보통 학원은 많이 보내시지만 안전 점검을 이 수준까지 잘 안 하시거든요. 부모님들이 좀 더 안전에 대해서 일상생활에서 안전함에 대해서 좀
좀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정말 내부, 학원 내부에 화장실이 있는 곳을 보내는 것도 좋긴 하겠네요. 애들한테 그리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화장실을 좀 가려서 가라. 이런 것들 이야기하고 예를 들어서 뭐 화장실이 뭐 분리되어 있어서 같이 있다 그럴 때는 학원 측에다가 좀 요청을 해서 이런 이제 정비를 하거나 분리를 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꼭 누구랑 같이 가든지 그쵸. 이런 식으로 아이한테 정말 정확하게 그 행동을 알려주는 게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녁 시간대가 좀 약간 취약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엄마가 얘 가서 승현아 두부 한 모 사와라 그러면은 정말 아무렇지도 가는 않게 거죠. 동네 뭐 뛰어갔죠. 마트 갔다 왔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거 못 시키겠어요. 좀 무서워서. 심지어는 옛날에 막걸리도 받아왔어요. 옛날에. 그냥 심부름 가면 당연히 가는 거니까. 그런데 저녁 시간에도 아무래도 뭐 그건 여자이건 남자이건 상관없이 아이들이 어릴 경우에는 심부름을 혼자 보내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해바라기 아동센터에서 나온 이야기를 들어보니 네. 전체 아이들이 있는 여러 피해들 중에 아이들의 힘의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전체 아동 성폭력 피해를 봤더니 아동 간에 발생하는 추행이 29%였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것인데 아까 우리 종철 씨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애들끼리는 별일 없겠지. 그냥 애들끼리 아이스케이크 하고 그냥 어쩌다가 지나가다 우연히 피부 접촉이 있었겠지 정도가 아니라 네. 실제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그 같은 학년에 있는 아이들 몇 명이서 실제 이 여학생을 데려다가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하고 또 6학년 남학생이 6학년 여학생을 성폭행한 경우도 있었고요. 5학년 남학생이 6학년 여학생을 성폭행한 적도 있어요. 반대로 중학교 3학년 여학생 4명에서 중학교 2학년 남학생 1명을 성폭행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이건 남녀의 구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래 간의 성폭행도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이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마음을 열고 또 이런 그 두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는 창구가 돼주시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정말 초등학생, 중학생, 우리 아직 어린 아이들한테 너는 피해자고 너는 가해자다 이런 얘기를 붙이는 것조차도 참 불편한 일이지만 네. 아까 정말 신 교수님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 그 가해 아이도 또 다른 사회의 문제에 의한 또 다른 피해자일 피해자, 수도 있다. 예. 이 얘기가 정말 가슴에 남는 것 같아요. 특히 청소년 때는 그렇지만 또 유아의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상담들 중에 유치원생들끼리 어떻게 보면 성적인 장난으로 시작하여 약간 폭행까지 가는 경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이게 아마 이제 특히 보육을 요즘에 다 어머님들 일을 많이 하시니까 맡기니까 이런 일들이 많은데 아니 그런 경우는 아이들이 성놀이를 한 게 꼭 가해자다. 이런 저는 얘기하는 멍해를 게 세우는 네. 거는 정말 그건 옳지 않다고 애들이 뭘 알까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왜 그럼 그 아이는 좀 반복적으로 이 아이의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을 했을까? 이 부분에서 상당히 좀 생각을 해봐야 왜 되지만 그랬을까? 무조건 가해자로 몰아가지고 고소하겠다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사실 따지고 보면 유아들이 굉장히 성적인 호기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이렇게 보면 네. 성적인 호기심이 가장 많을 때가 사춘기 때고 두 번째로 많을 때가 3세에서 6세예요. 그래서 그때 아이들이 옷도 많이 이렇게 보려고 그러고 성기를 실제로 보기를 원하고 네. 놀이도 많이 해요. 그러면 그냥 맨날 우리 똥꺼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애들이. 정확한 말이에요. 똥꼬를 많이 똥꼬 많이 하는데. 하잖아. 그럼 얘기가 나도 많이 많이 있는 하죠. 거죠. 그런데 그것이 좀 지나쳐서 한 아이한테 계속 집중이 되거나 이런 부분부터는 분명히 그 아이한테는 피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똥꼬를 한 아이가 성폭력 가해자다.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아의 경우에는 특히나 더 이 교육적인 측면에서 좀 더 보면서 지속적으로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정말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진짜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이게 그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나는 뭐냐면 맞벌이에요. 네. 맞벌이 하고 싶어서 맞벌이 하는 거 아닙니다. 집 그럼요. 비워놓고 그렇죠. 싶어도 애들 그냥 놓고 그냥 그런 다니고 부모가 싶어서 그런 거 세상에 아니에요. 어딨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그러면 우리가 뭐 24시간 맨날 끼고 있을 수도 없는 어떻게 해야 돼? 거고. 그럴 수도 없고 아이들끼리 어떤 그렇죠. 친분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또 의심해야 되고 이게 되게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정말 저는 그래서 교육이 아주 연령별로 네. 가해자가 되지 않는 교육도 해야 되고 네. 피해자가 되지 않는 교육도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주변의 안전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네. 교육을 할 때에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사례들을 많이 다뤄야 돼요. 그래서 사례라는 건 뭐냐면 상상의 경험을 하는 거라서 이게 간접학습 효과이자 동시에 대리학습 효과가 되기 때문에 네. 그게 조금 불편하긴 하다 하더라도 그런 장면들을 보고 같이 논의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어떻게 해법을 내는지를 봐야 돼. 그러면 네네. 걔네들이 위기상에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거건 귀로 듣는 거건 함께 토론하는 거건 이런 그 사례를 중심으로 한 직접적인 교육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